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여당에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만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거라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앞장서는 자당 의원들부터 징계하십시오. 여당의 승복 약속이 의원들의 망동을 가리려는 꼼수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구미에서 열린 집회에 과격한 발언들이 나온 걸 꼬집은 겁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내란머리로 가장 멘붕에 빠진 사람은 문영배입니다. 친구 믿고 헌재 소장 한번 해보려고 몰빵했다가 쪽만 팔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제재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승복을 말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각에선 계엄의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승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이 승복하지 않으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승복을 할지 이 또한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승복은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 주말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한 말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승복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뭐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지도부가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고 그래서 승복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아왔거든요. 어제 메시지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제 승복 메시지, 승복에 대한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지켜왔던 건가요? 그 탄핵을 반대했다는 입장하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겠다는 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탄핵 그 12.3 계엄 이후에 뭐 탄핵 절차가 됐던 아니면 그 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수사권이라든지 뭐 체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던 거였고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거를 승복하겠다, 아니 승복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예. 오히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승복하겠고 그거는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 지도부의 승복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흔역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당대표 간의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네. 거부한 건가요? 거부가 아니라 이 승복 메시지의 저의 자체가 첫 번째 진정성이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따라야죠.
헌재 결정을 믿고 납득하고 따르겠다면 지금 현재 그 아스팔트 지지층에 가서 앞서 장동혁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헌재가 뭐 개구락지 신세가 됐다. 라든지 이 문영배 재판관이 따지고 보면은 뭐 신세를 망쳤다는 식의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자당의 의원들의 현재 발언들은 가만히 두고서 승복하자. 나는 승복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의 진정성이 일부 좀 느껴지게 되려면 일단은 그 지금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뭐 김기현 의원 그 어떤 극우 지지층 쪽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불러들여야죠. 금지해야죠. 그리고 좀 과한 발언은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들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만 승복에 대한 어떤 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승복의 메시지가 아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당사자인데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왜 본인들이 나서서 승복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당도 다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도 피해자고 민주당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승복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얘기하세요. 대통령이라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리에 나와 있는 여러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에게 더 이상 헌재를 흔드는 거나 또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발언들을 자제해달라는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예. 지금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승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발을 빼려는데 왜 민주당에게 병풍을 서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저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광장에서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진정성이 없다. 그거 먼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승복 의사를 밝혔고 그 전에 주말에 굉장히 큰 집회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여당의 몇몇 의원들 헌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표현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 각하가 답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을 넘어서 헌재에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불복의 메시지 아니냐, 개별 의원들의 그렇게도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도부와 행보가 좀 완전히 엇갈린다라는 건데 김보엽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같으면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국민의힘의 입장은 승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공식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워낙에 비공식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저렇게 헌재 부수자, 배자, 가루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결정이 나오면 기꺼이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승복 메시지를 야당 쪽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승복하는 건 마치 표현을 들면 자동차 운행 중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늘 강조하고 우리 그런 거 선언할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소에 그런 거 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서영주 소장 말씀대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최후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후 변론 들었을 텐데 자기도 헷갈립니다. 저게 승복 의사를 밝힌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변호인단은 얘기를 했죠.
윤석열 직접 헌재에서 최후 변론도 했고요. 심지어 3월 9일인가요? 탈옥 때 직접 입장도 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의 공범들 그리고 나의 구속 과정에서 서부 지원을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도 다 꺼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 자기 이름으로 냈잖아요. 그렇게 직접 이름 내고 하는데 왜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는 윤석열 이름으로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것부터 먼저 받고 나서 얘기합시다. 예, 당 지도부가 밝힌 공식 입장과 광장에서의 목소리의 차이가 워낙 커서 지도부가 이런 언행들부터 좀 자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 탈옥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그 사실은 그 구속 취소가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수사로서 뭐 탈옥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 지도부가 그러면은 그 일부 의원들하고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이면 그게 당의 입장인 것이죠. 예. 그리고 개별적인 의원들이 나가서 하는 말은 뭐 저만 해도 불편한 게 많고 예를 들어 왜 저기 굳이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일부 의원들 그리고 그 의원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별적인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마치 그게 물론 마이크도 많이 가고 여러 카메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당 또는 이 진영의 모든 입장이라고 말씀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장에 나가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뭐 극우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중도 보수도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이유가 탄핵 반대가 하나의 구호처럼 외쳐지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탄핵이 진행이 되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때 그럼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큼 보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냥 하나의 뭉뚱그리로 그냥 극우 세력이다 이런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 지도부가 말리기는 어렵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승복이라는 거는 결과가 나야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여당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8대0 헌재 기각이 된 그 8개의 사례를 보면은 결과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이라든지 사과의 말이 없거든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승복하라는 거고 이건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제가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승복하겠다. 그거는 사회 화합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이끌어 나가자라고 좋게 봐주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쏘아붙이는 것도 글쎄요,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공동회견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진정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스치듯 이야기한 것이다.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왜 야당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 보수논객 조갑재 씨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어떤 강도를 저지른 혐의자의 재판을 두고 피해자에게 이게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승복해라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체포자 명단에도 있었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2월 3일 날 그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예. 국회에 군대가 들어왔을 때 체포 대상은 대부분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들에게 왜 승복하라고 강요하죠? 이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이고 권선동 원내대표부터 본인들 스스로 집안 안에서 지금 뭐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를 향후에 지금은 마음껏 그 불복하는 것처럼 떠들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승복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도 승복을 해야 되고 결과도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과정은 그냥 내비두고 결과만 나오면 우린 승복하겠다? 그건 옳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얘기하죠. 여야 공동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자, 승복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예.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극단에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만 이들의 어떤 과격한 양상들을 잠재울 수 있다. 그걸 한 목소리로 내자면 민주당이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만 승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길래 저는 어제 논평을 쓰면서 그 말씀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스피커를 방향을 좀 돌려라. 당 내부를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진정성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에 그 참가자들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거기에 승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다. 그 뜻을 밝히고 그 지지자들, 참가자들한테도 여러분들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어드릴게요. 예. 그 얘기 못할 겁니다. 예. 개혁신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탄핵소추위원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혹은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도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든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냐 싶을 정도입니다. 예. 우리가 정치인의 진심을 보고 싶으면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고 재판관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래왔던 곳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민들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한테 승복하라고 얘기한다. 저희는 승복한다고 지속적으로 사실 얘기를 해왔어요.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등 야권들은 계속 그래왔죠. 그래서 저희가 헌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좀 달라요. 지금 국회에서는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승복하겠다.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조금 믿음이 안 가죠. 왜냐하면은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거리에만 나가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리에만 나가면은 지금 뭐라 그러니까 서천호 의원님 헌재 때려 부수자, 윤상현 의원님 헌재 가루가 될 거다. 김민전 의원님 백골단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아직도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만약에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신뢰를 갖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광훈 목사랑 손절하세요. 그러시면은 국민들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일 뿐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 승복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한 뒤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꽤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의 승복선을 하면 뭐해요? 안 지킬 텐데. 그분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 조금 더 저는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한 그 주문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고. 당연히 승복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자, 어쨌든 승복은 해야죠. 그런데 혹은 다만 이런 부연 설명들이 붙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여당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2017년에 보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잊고 있다가 기사 찾아보고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당시 2017년 2월 13일자 기사고요. 3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먼저 국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린 다 승복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아 보이나라는 생각들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가요?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극명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탄핵의 안건은 뭐 이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그 국민들을 추동하거나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메시지를 낸 거는 없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이 탄핵에 대한 반대를 좀 격동시키고 선동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당시는 탄핵 찬반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의 여론,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부분들을 추동했다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도 이 탄핵에 있어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은 정치력이 탄핵에 있어서 개입하는 모양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권이 지금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의 근거지를 둔 정광훈과 또 전한길 노선에서 계속해서 탄핵 반대를 통해서 뭔가 물리력을 쓰려고 하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누가 이거를 마련했냐면 국내의힘 의원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나서 원내에서 당시에 여야 이 정치인들이 이런 승복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됐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야당과 공동으로 했던 승복 선언과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같이 승복 선언을 하자는 것은 아예 궤가 다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동치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8년 전과 다르다 이 말씀인데 네.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랑 기억력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시 그 촛불 광장이 있었을 때, 촛불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중 언론에 이렇게 확 부각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대중 정치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촛불이 있었을 때도 민주당의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피켓 시위하고 했습니다. 광장에서요? 광장에서 했죠. 그것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거였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건은 틀리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로 돌아가셔야죠. 지금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 탄핵의 열풍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자리 숫자에다가 아마 5% 미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건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될 건데 그 정도로 여론은 굉장히 탄핵에 대한 그 지지가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찌 보면 더 당연했겠죠. 그 더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우리가 탄핵 결정이 뭐가 나더라도 우리 승복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내보낸 거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도 하자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이게 이제 말씀이고요. 선택적 기억 같은데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분이 우상호 원내대표였죠.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 옆에서 탄핵 주도하는 과정들을 지켜봤고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중에 백서를 썼어요. 탄핵의 100일인가. 당시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어떤 촛불 집회를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마지막에 어느 정도 개별원들이 들어간 게 있고 당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점을 차기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사례를 들었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의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남시장으로 참여해서 그런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서 간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당 지도부,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이끄는 촛불 집회는 정치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노선이었던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차별성의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거고 승복의 합의. 그러니까 승복의 합의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좋아요. 여야 간에 모여서 승복 합의는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예. 앞서 얘기했듯이 행동은 나가서 불복하는 의원들의 입은 다 열어놓고 안에서는 승복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야 공동으로 승복합의하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의견이 부딪히네요. 김보엽 의원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은 뭐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복을 공동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 실랑이도 잠깐 있다 지나갈 거고요.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입장이 승복이다 하고 의원 개개인별로 의원 개개인이 근데 소수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신뢰되는 말씀일지 몰라도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보다 훨씬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분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헌재 파괴를 선동하고 있으니 그렇게 비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도 결국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을 했는데 승복하지 않고 불복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헌재 앞으로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달려가서 뭐 때려 부수든 어쩌든 그런 선동을 하든 아니면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결코 승복할 수 없다, 불복한다 하고 연일 집회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열차는 출발했는데 어떡합니까? 2017년에도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박근혜 파면 결정 이후 당시 당명은 다를지 몰라도 국민의힘 전신정당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일주일 안에 경선 룰도 만들고 누가 출마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했어요. 대선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파면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금 이 공동선언을 하느니 마느니 이 실랑이도 예.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 인용과 파면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고요. 김성열 의원님. 예. 그런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가장 큰 당사자인데 승복 메시지를 저는 최후 변론에서 정확히 들었던 기억은 없는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주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여든 야든 판결에 승복은 해야 돼요.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법치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 해가지고 좀 같이 공동승복 선언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당사자인 윤석열 씨죠. 이 상황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법복, 뭐 검사복을 법복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을 다루고 계속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범법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분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나 억울해, 나 판결 났어도 뭐 승복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 풀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살아온 여태까지의 삶을 정면으로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정말 국민들에게 잘못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마지막 속죄의 기분으로 이 헌재 판결만큼은 내가
존중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해서 대리인이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렇게 발표한 것 외에는 따로 지금 들은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용 의원 들은 적 있으세요? 그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했다라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예. 네. 그럴 필요성은요? 그거를 제가 다 기억하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력에는 없는 걸로 기억나는데, 다만 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뭐 유명인이 이렇게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보통 그분들의 메시지를 대변인, 뭐 대변인도 아니죠. 사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누구도 알듯이 그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의 뭐라 그래야 돼요? 수석 무슨 변호사라 그래야 됩니까? 예, 대리인단 중에 포함이 돼 있긴 하죠. 그렇죠.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러니까 가장 거기서 연배가 높은 예. 대통령과 가장 소통이 제일 될 사람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저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대통령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저 말이 나왔지. 뭐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뭐 자기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사전에 조율 없이 석동현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다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가 이제 그 논점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그 취지와는 틀리게 이게 사회 분열의 씨앗으로 역할을 했던 거는 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재 판결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서울 곳곳 또 지방에서도 열렸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갈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토요일 날 상황이고요. 저렇게 가운데 경찰 버스를 배치해서 아예 양쪽의 집회 참가자들이 섞이지 않게 아예 가벽을 설치한 것처럼 경찰차를 쭉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가 위쪽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반대 집회가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극렬하게 퍼졌고요. 지난주 NBS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승복이냐 불복이냐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가 나왔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즉 불복의 의사가 여론조사 응답자 42%가 나왔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4%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다가 탄핵되고 나서 민경욱 앞서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다시피 언젠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는 불복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분열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가라앉히려면 이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의 그 발언, 그거는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자료화면에 봤듯이 국론이 극단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부지법에 백색 테러가 있었죠. 물리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폭동 수준에.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이거를 추동하지 않고 최소한 추동을 바라지 않는다면 나와서 메시지를 줘야지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아쉽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승복해달라. 좀 애매하지만 정치적인 불복의 메시지는 담더라도 최소한 이들에게 물리력으로 뭔가 헌재를 가루로 만들거나 난동 침입해서 부수거나 헌법재판관들을 강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폭행을 가하려는, 그런 폭력을 가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줌으로써 잠재워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와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추이가 다르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보수의 과표집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더 절박한 쪽이 많이 여론조사 응답에 나서는 거라고 봤을 땐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의 지지층이 다 결집이 됐는데 저 가운데 비어있는 곳에 중도층이 다 나온다면 어떨까요? 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중도층은요. 양쪽 진영에 있어서의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서로 간에 뒤집히다시피 나오지만 중도는 탄핵돼야 된다가 거의 7대3 정도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중도의 민심, 민생에 바쁘고 생업에 바쁘고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마음은 애달프나 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저 가운데를 메운다면 탄핵 찬성으로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예. 측면에서는 정말 한시도 주저함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도 그냥 입으로만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야당에게 요구하지 말고 먼저 대통령을 향해서 승복 메시지 냅시다 라고 주장하는 좀 그런 좀 합리적이고 좀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의 여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요? 탄핵 승복,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죠. 승복 54%, 승복하지 않겠다. 내 생각과 다르면 42%. 아, 조 여론조사요? 저 문제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안에 42%가 된다는 거는 예. 그만큼 국민 여론이 분열돼 있다는 거잖아요. 왜 분열됐을까요? 저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정치권에서 더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부추긴 부분 분명히 있죠. 근데 정치권에서 그럼 언제부터 부추겼냐? 국민 분열을 언제부터 부추겼냐는 요번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과거에 한 2, 3년, 아니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17년 탄핵부터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그 지난 민주당한테 그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물론 우리가 지방선거는 이기고 총선에 지긴 했으나 거대 야당으로서 그 어떤 것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야당한테 뭐 그 동의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정치권이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던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동의 없이 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론조사가 보면 인용이 될 가능성에 많이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맥 소장님 말씀도 동의되는 부분이 중도의 입장만 본다면 저희는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만회할 수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40%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도 보이지만 민주당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별개로 이슈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한 통속으로 보는 것이지. 저는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불만 표시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안에 대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앞서 이재영 의원이 짚어주신 2016년, 17년 여론조사 결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또 밝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2월로 접어들 때 4%까지 떨어졌거든요. 탄핵 소추고 직전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2016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응답률 2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 미만이란 건 맞았네요. 근데. 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요. 예. 이 54%. 예.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민주주의자입니다. 정당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정식 재판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 마음에는 안 들어도 기꺼이 수용한다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예. 그렇다고 42%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을 전부를 비난 대상으로 삼을 만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중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수용할 수 없으므로 나는 행동으로 그 뜻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죠. 그게 진정한 불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광장 한켠에는 혐오와 배제 용어를 쓰면서 끊임없이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의 자유통일당이 그런 세력이었죠. 3%를 얻지 못해서 국회 안에 의석수를 단 한 석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 10%도 안 되게 소수여야 할, 그래서 건강한 토론으로 나머지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우리 사회로 보면 면역력이 강해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이견 예. 정도였던 게 국민의힘을 타고 확 번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강명구 의원이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강명구 의원 자기 목숨 안 걸걸요. 내 목숨 말고 당신들 목숨 걸고 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본 이유가 이건데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안 해에서 내 생각은 탄핵 반대인데 탄핵이 되면 수용 안 해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탄핵 인용이야. 그런데 기각이 되면 수용 안 하겠다라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분열돼 있고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를 2개 보여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발언을 많이 못하신 김성열 의원님, 또 이재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헌재가 오늘 조간신문 보면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이미 초안은 작성했고 평의를 거치면서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으로 오늘 보도가 됐고요. 반면 지난 금요일의 보도는 채널A 보도인데요. 결정문의 내용을 놓고 토론 중이다. 아직도 토론하는 단계이다.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한 논의도 시작 전이다. 라고 해서 불과 하루 이틀 차이가 날 텐데 아마 취재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헌재 일정에 대한 완전히 다른 기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열 위원님? 글쎄요. 그 판결 자체가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신중한 거 좋습니다. 예, 신중해야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법입니다.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 오히려 밥이 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에요. 당장 미국에서 우리가 혈맹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에서 우리를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거를 알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2개월 전에 했는데. 외교가 사실상 마비된 거죠. 뿐만입니까? 지금 내수 경기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제대로 통과를 못 시켰어요.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신중한 판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실 만큼 시간은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좀 더 평의를 하시고 이 혼란을 마침표를 좀 찍어주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영 의원님. 전 2개의 기사를 보면서 저걸 보면서 섣불리 우리가 날짜, 선고일을 예측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 그냥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보면은 그 어떤 예측도 맞지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앞서 얘기했던 10여 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T 얘기를 하셨는데 저 결정문 초안은 아마 인용, 각하, 기각 이거에 대한 모든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경우의 수를 다 그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 평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밖으로 새어 나와야지 채널A가 얘기하는 뭐 그 예측이 가능한 날짜 예측 가능한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평의조차도 굉장히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 어떤 언론도 뭐 날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단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언제일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하도 틀려가지고요. 예. 다들 그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모든 법조인이 지난 14일 날 날 거라고 한 99%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안 됐잖아요. 예. 이제 또 한 97%가 21일 된대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법조인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럼 20, 저는 20, 다음 주로 간다고 봐요. 저는 20, 다음 20, 주로요? 저는 20, 21일로 일단 공언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전 다음 주. 예. 처음부터 날짜를 질문을 드렸으면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김보엽 위원님은 일주일 참여면 이번 주에 된다고.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위성을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